최근에 무료 추천하고 60% 올라갔던 헥토즈 소프트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볼게요. 3번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이 시간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시간만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 가능하면 1번, 2번을 꼭 보세요. 꼭 봐야지 크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누군가 추천을 해줬어. 근데 내가 매수는 했다? 근데 종목이 올라갈 때 막 5%, 10% 먹고 팔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크게 먹어야 되니까, 자, 헥토주가 왜 60%나 크게 갈 수 있었는지 그거를 같이 복습을 해봅시다. 매매하신 분도 있을 텐데 분명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차트와 재료였어요. 그럼 바로 볼게요. 추천한 구간은 검정 색깔 7월 초 이때 종가 베팅 무료로 줬었고, 다음 여기서도 7월 중순에서도 빠졌지만 여전히 손절가 위고 재매수가 가능하다 했고, 8월 중순에 다시 장중에 재추천을 했고 종가에도 재추천을 했고요. 이 초록원 구간 계속 반복 추천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60% 올라갔고요. 그러면 볼게요. 다시 차트 켜서. 자, 확대를 해서 요 구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코로나로 급락이 나왔고 이후 지수 회복하면서 121선에 명확하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반년의 매물입니다. 6개월의 매물이에요. 자, 6개월의 매물을 돌파를 했다. 이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보다는 수익자가 조금 더 많다는 뜻입니다. 즉 저항이 적다. 그리고 장기 입형 자체를 개미가 돌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돌파를 실패한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한착을 하고 있어요. 제한착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터진다. 그래서 여기는 초록색깔 선은 1년의 매물이거든요. 그럼 1년의 매물 역시 강력하죠. 여기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 손절가가 이탈이 없이 수익권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익권이 10% 정도 나왔어요. 10% 정도 나왔고 이후에 빠졌지만 손절가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자, 매수가 기준으로 10%도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왔고 한 9% 정도 빠졌네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10% 정도는 그냥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윙상 그 정도 파동은 버틸 수 있어야 된다 했고, 자, 수익권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손절가 위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리고 검정 색깔 선을 보시면 여기 2년의 매물이거든요. 2년의 매물을 돌파한다는 거는 아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미는 절대 이 2년의 매물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걸 돌파하면 뭔가 종목에 섹터나 개별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 바로 뚫지는 못했는데 조금 밀리다가 돌파를 했죠.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완전히 돌린 거예요. 이제 지금 2년의 매물 위로 올라섰으니까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로는 조정이 또 나오다가 다시 장대 양봉이 빵 터졌어요. 처음 추천한 날이 여기고 이때도 계속 재추천했고요. 매매 가능하다. 손절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왜? 아까 말했듯 2년의 매물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다음 여기서 강력한 힘이 붙는 걸 보며 여기를 지키면서 2년의 매물선을 지키면서 481선이에요. 여기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N 패턴 흐름을 봤기 때문에
장중에도 재추천했고 종가 베팅으로도 추천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다음날 바로 6%, 6.5% 수익권 나왔고 계속 반복 추천을 줬습니다. 반복 추천을 주는 이유는 추천을 하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뭐 6% 정도 오른 거는 수익도 아니죠. 우린 추천하면 뭐 20%, 30%는 쉽게 가니까.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요 480의 선이 이탈이 없으면 계속 간다는 건데, 심지어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위에서 행보를 해주죠. 그럼 이거는 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를 한다 이러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반복 추천을 했고 결국 상한가 터치하고, 상한가 나왔어. 이날에 시간외까지 합쳐가지고 시간외로도 3몇 %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이날 8월 31일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 그 다음 날에도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21%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단기에 60%, 55%, 60% 수익권이 나왔다. 여기서부터 보면 115%.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쭉 홀딩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기는 힘들었을 거고, 뭐 2달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끝까지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무튼 여기서 충분한 수익권이 있었고, 여기서도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권이 나왔다. 단기 60%. 월봉 기준으로는 이렇고, 자, 더 중요한 거는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을 보시면 완전 바닥권이었어요. 여기. 그쵸? 고점 구간은 여기고, 자, 바닥 구간이 여기인데, 바닥 구간. 요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 역배열을 돌파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역배열 돌파를 못한 상태예요. 당시 주가가 요쯤 됐으니까. 근데 단기로 보면 역배열을 돌파한 자리예요. 단기로 보면 이렇게 돌파를 한 자리거든요. 요때 제가 뒤로 갈게요. 뒤로 가서 자, 단기 역배열 돌파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닿을 수 있다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대 수익을 보면 (80%가) 나오네요. 80%. 엄청나게 크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왔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월봉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요 타점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역배열 돌파 초입, 역돌초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알려드린 타점이고, 이렇게 꺼서 생각하신 분들은 아니 왜 역배열 돌파를 못했는데 왜 추천을 했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요 구간에 기대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차트적인 설명은 끝이 났죠. 월봉을 이때 보시면 단기 역돌초, 단기적으로 역배열 돌파 초입이 나왔다 해가지고 추천이 나갔고, 결국 이렇게 닿은 거예요. 차트적으로는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자, 1번 설명 월봉 1번 끝났고요. 그 다음 2번 재료 볼게요. 재료. 2번 재료. 재료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검정색으로 해서, 자, 첫 번째 재료, 첫 번째, 자, 게임주죠. 액터즈 소프트는 게임주예요. 게임주고,
한알령 해제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기대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온다 안 온다 하면서 중국 주석이 시진핑이 온다 방한한다, 이 기대감이 아주 커요. 시진핑은 아직 오지 않았고, 시진핑 따까리가 왔었죠. 그 따까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따까리가 와가지고, 걔가 왔다는 뜻은 어쨌든 이 해제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시진핑이 온다면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거예요. 우리는 사드 보복을 당해서 3년 정도 아주 심한 꾹꾹이를 당했죠. 근데 그걸 앞으로 풀어준다고 하니까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 엔터, 게임주, 면세점 이런 애들이 다 호재가 된단 말이에요. 게임주였으니까 이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6일인가 상장을 해요. 9월 16일인가 상장을 하는데, 그 수혜주 중에 하나였어요. 수혜주가 한 8개, 9개 정도 되는데, 넵튠, 에이티넘 인베스트, 넷마블, LB 세미콘, 여러가지 있어요. 여러가지 있는데, 이건 제가 톡방에 정리를 해주는데, 아무튼 거기서 액토즈가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총 재료는 이렇게 2개가 되고, 또 하나 재료가 자잘하게 있었는데, 그거는 업데이트였어요. 액토즈 소프트에 기존 게임이 업데이트를 한다, 이게 뉴스가 있었는데, 그 큰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카카오 게임즈 상장 기대감, 상장 수혜, 이렇게 2개 주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상장 수혜주들은 수익권이 지금 거의 다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오른 게 액토즈 소프트고요. 이렇게 2개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시진핑이 온다 했을 때, 아까 앞에 제가 말했던 섹터들 더 크게 노려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끝판왕 호재거든요. 1번, 2번 설명 다 했고, 자, 제일 많이 궁금해할 3번 설명할게요. 더 갈까? 더 갈까? 자, 여전히 월봉상으로는 바닥권이고, 여기가 전고점이죠. 지금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여기를 안착을 한다면 더 큰 힘이 붙어서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올 겁니다. 지금 밑에서 이렇게 박스가 있었고요. 약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탈한 구간이고, 전고점 돌파를 하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올 겁니다. 진짜 바닥권이에요. 그쵸? 4년 동안 바닥에 서 있었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고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신규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2만원을 손절을 잡고 신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만원 잡으면 손절이 한 7%, 8% 정도 잡히네요. 7%, 8%. 이 정도, 오늘 시에로도 좀 올랐던데 2%인가? 아무튼 2만원 정도를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2만원 정도를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야, 좀 눌림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 라인에서 눌림 매수한 다음에 17,000원 손절 대응하시면 됩니다. 17,000원. 주요하게 지지를 이렇게 2개를 드릴게요. 자,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2만원 대응하시고요. 난 좀 눌림을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 만원 후반대 혹은 2만원 초반대 들어가서 분할 매수하면서 17,000원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빠지고, 이 보시면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를 하셔서 포지션 대응을 해주세요. 신규 매매자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단기에 많이 오른 자리에서는 저는 신규 진입은 더 가더라도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면 상승 파동이 커질수록 하락폭도 커지기 때문에. 자, 파동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상승은 점점 커져요. 그렇죠? 상승은 점점 커지고 하락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락하는 폭도 상승했던 폭에 맞춰서 조정이 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상승폭이 단기 크게 60% 나왔으니까 조정폭도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더 가더라도 좀 패스를 하고 이런 기존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요 자리에서 하면 조정이 나올 시에 조정폭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수하고 홀딩 중인 분들은 큰 수익권이니까 이게 항상 말하죠. 상승할 때 매도하지 말고 하락할 때 분할 매도 시작해라. 이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근데 하락이 이렇게 안 나오고 체결이 안 되고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끝까지 먹으시면 됩니다. 다들 매수가가 제각각이니까 제가 상세하게 뭐 리딩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 큰 틀에서 방금 설명한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아직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이 9월 16일이라고 했죠. 9월 16일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9월 16일이 아니라 9월 11일이네요. 죄송합니다. 9월 11일. 9월 11일. 9월 16일은 다른 게임주였는데 그거랑 제가 헷갈렸어요. 그거랑 헷갈렸고 9월 11일입니다. 11일. 9월 11일이면 몇 거래일 남았나 봅시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8거래일 8거래일 남았네요. 8거래일이면 조금 흔들면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 기대감이 남아있으니까 아까 알려준 지지 2개 참고해서 대응하시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는 날 9월 11일에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거예요. 재료 소멸이 나옵니다. 상장을 하면 그날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간다 한들 관련주들은 모조리 다 하락을 해요. 90% 확률로 반짝 상승이 나오든 그냥 하락을 하든 죽어요. 앞전에 앞 영상에서 설명했던 이재명 에이텍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다 한들 반짝 상승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료 소멸이 나와요. 무죄지만 올라갔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단기에 뭐 이후에 더 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됐을 때도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뭐 이거 다 알잖아요. SK바이오팜 상장일에 다 하락한 거. 자, SK바이오팜이 7월 2일에 상장을 했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SK바이오랜드 가볼게요.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가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요 날이잖아. 그렇죠? 반짝 상승했다가 이후에 뒤졌어. 이렇게 재료 소멸이 나온다고. 7월 2일. 자, SK그룹주들 7월 2일에 다 나가리 됐을 거예요. 자, SK증권 가볼까요? 그렇죠?
7월 2일에 반짝 상승했다가 반짝 상승했다가 죽었죠. 이렇게 재료 소멸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상한가 가더라도 9월 11일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나머지는 다 재료 소멸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관련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또 알려드려야겠네. 관련주를 모르면 크게 당하실 테니까. 자, 9월 11일 카카오 게임즈 재료 소멸 조심해야 할 종목. 그러니까 수혜주들이에요. 수혜주들. 자, 톡방 검색해가지고 잠시만요. 자, 엑토즈 소프트, 넵튠, 에이티넘 인베스트, LB 세미콘. 또 더 있는데, 썬데이 토즈. 다날은 크게 엮이는 건 아닌데, 다날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라 비대면 관련해서 전자결제 수혜로 올라갔던 거고요. 넷마블 있죠. 뭐 이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자, 더 있으면 그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일단 이만큼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종목들은 전부 다 9월 11일에 재료 소멸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꼭 9월 11일에 급락한다가 아니라 그 전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 선반영으로 상승이 미리 크게 나오면, 상승이 미리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9월 11일 여기라 치면 9월 11일까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DPC로 제가 또 복습 설명해 드릴게요. DPC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DPC의 경우는 방탄소년단 컴백을 한 날짜가 요쯤이에요. 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자, 컴백을 요때 한대. 그래 더 가져가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 반납을 당했죠. 저는 요때 컴백이 좀 남았지만 오늘이 고점일 수 있다. 선반영으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이후에 결국 빠졌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더 빠졌고요. 아까 SK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랜드도 그냥 설명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요 날이 상장한 날이에요. SK 바이오팜이. 근데 선반영으로 이렇게 크게 오르고 이후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선반영으로 요 날이 고점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7월 2일이 고점이어야 되는데 7월 2일이 고점이 아니라 선반영으로 5월이 고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이 여기 있고, 그 전에 주가가 미리 올라 버린다면 고점은 이날이 아니라 그 앞에가 고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SK 바이오랜드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관련주들도 꼭 9월 11일에
급락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올랐던 종목은 더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를 하세요. 자, 다시 강조할게요.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1일에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얘네들은 다 결국에는 크게 빠질 수 있다. 재료 소멸을 조심해라.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2, 3번 다 설명했고 이제 4번은 지금 설명할 건데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혹은 무료방에 현재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실시간으로 리딩을 받았으니까 아실 테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자, 저를 믿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저의 리딩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영상 여기서 끄시면 되고요.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카톡이고요. 2번 방이에요. 2번 방, 1번 방 지금 2개 운영 중인데 1번 방은 600명, 2번 방은 1000명 정도 있고요. 1100명 정도 있어요. 리딩이 다 똑같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를 추천한 날이 언제였지? 잠시만요. (8월 19일이죠) 그럼 8월 19일로 가볼게요. 8월 19일 여기 클릭을 해서 8월 19일로 가고 20일로 가야겠다. 20일로 가서 여기 있죠? 자정이에요. 20일 자정 15분이니까 금요일 새벽인 거예요. 금요일 새벽. 금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날 이렇게 1번 방 잠깐 내리고요. 2번 방 이렇게 설명이 아까 올렸던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8월 20일 목요일이라고 떠요. 이렇게 그렇죠? 목요일이라고 떠요. 여기 추천 양식이 있고요. 월봉 단기 역돌초 추천 이유 이렇게 있죠. 지금 11시고 3시로 가볼게요. 3시로 가면 여기 있어요. 자, 3시 10분에 추천을 했고요.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날짜 떠요. 8월 19일 수요일 8월 19일 수요일 뜨죠. 여기는 VVIP 올해 2억 수익 있고요. 자, 이걸로 증명이 됐죠. 이렇게 이 카톡은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움직이면 여기 날짜가 뜨고 이렇게 휙휙 날짜별로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1번 방 2번 방 추천을 똑같이 줍니다. 뭐 각 방마다 다른 추천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8월 20일로 가면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보여줬던 화면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3시로 가볼게요. 3시로 가면 3시 10분에 역시 8월 19일 여기 뜨고요. 보이죠? 8월 19일 액토즈 소프트 종가 베팅 장중에도 추천을 했고 10% 수익권이 있었고요. 7월 6일에도 추천을 했던 거 볼게요. 자, 1번 2번 똑같은 리딩이 나갔던 거는 지금 다 보여줬으니까 그냥 하나는 치울게요. 하나는 치우고 7월 6일로 가서 여기 있죠? 7월 7일 새벽 6시에 올려준 거고요. 웰바이오텍이랑 같이 추천을 했네요. 웰바이오텍이랑 웰바이오텍 액토즈 소프트 역돌초 추천 올라가서 3시에 추천을 했네요. 3시 3분에 액토즈 소프트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웰바이오텍도 추천하고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것도 그냥 잠깐 보고 가면 7월 6일에 묘날이 추천했고요. 돌파 매수가 기준으로 35% 상승을 했다가 빠졌네요. 이때도 당연히 매수 가능 드렸고, 이렇게 무료방에 오셔도 이 방에서는 평생 무료 추천이 나가요. 평생 무료 추천이 나가요. 근데 많이 드리진 않는데, 아무튼 체험방이 아니라서, 체험방이면은 매일매일 유료급으로 추천을 주고 뭐 2주 정도 주고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방 폭파를 계속 하죠. 근데 여기는 평생 무료방이기 때문에 폭파가 없어요. 그냥 쭉 평생 추천을 하고 4년 동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리딩이 의심된다,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이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녹화해서 날짜 뜨는 거, 추천 시간, 뭐 손절가, 목표가 다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카톡 동영상 녹화한 거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봤고요. 무료방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이 번호 저장한 다음에 카톡 주시면 됩니다.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